네, 진사로입니다. 60일의 한능건 기본 4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날에 해당하는 세시 풍속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음력 5월 5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수리 취떡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창포물에 머리를 감겠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씨름 경기에 참여할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부 외국인 분들이네요. 자, 단어입니다. 음력 5월 5일 하면 단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동지는 12월 22일, 그 다음에 추석은 이제 음력 8월 15일, 그 다음에 한식은 그 동지로부터 그 105일이 지난 그때를 한식이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150일입니다. 요때를 한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4월 4일이나 4월 5일 그쯤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자, 나는 지금 상하이에 있는 매원기념관에 와 있는데 한인애국단 소속으로 훈커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킨 가를 기념하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윤봉길 의사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여기 이제 나석주 의사는 의열단 소속으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하고 식산은행에 이제 폭탄을 투척하신 분이고, 요 이봉창 의사는 역시 한인애국단 소속으로 이제 일왕이 탑승해 있는 마차 쪽으로 폭탄을 던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요 이회영 선생은 그 원래는 그 서울 한복판의 굉장한 부호, 대부자, 부호 가문의 분인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자마자 이제 만주로 가가지고 교육 활동을 굉장히 힘쓰셨던 분이에요. 요 이혜영 선생님 집안이 전부 독립운동가 집안으로서 만주에서 그렇게 그 후진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셨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가군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작전명 도술인데, 오늘 이 시간부터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공작이 시작되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와 미국의 전략정보국 OSS 합작한 국내 진공작전, 일명 독수리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뮤지컬로 보여드립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군대 어디냐 하면 한국 광복군이죠. 자, 임시정부의 그 정규부대, 그러니까 1940년대에 활동했던 임시정부의 정규부대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전했다. 영국군이 요청을 했어요. 인도 미얀마 전선에 좀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보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한국 광복군 부대원들이 가가지고 이제 포로 신문이라든지 심리전 관련된 그런 작전을 굉장히 잘 수행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과 연계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 다만 이 국내 진공작전이 실행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1945년 9월에 실행할 걸로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그 전에 일제가 패망해 버리죠. 그러면서 광복이 돼버립니다. 자, 이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는 보통 이 정도인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휘관 두 분, 총사령관은 지청천, 부사령관은 김원봉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이제 지청천 총사령관으로 창설이 됐었고, 이제 김원봉 선생은 나중에 부사령관으로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 조선의용대 일부 병력을 이끌고 한국 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돼서 그때 이제 부사령관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조직되었다. 이거는 독립의군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1910년대에 있었던 비밀결사입니다.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 영릉과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조선혁명군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제 뭐 대전제령 전투 나왔었는데, 쌍성보 대전제령 전투는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영릉과 흥경성 전투는 조선혁명군이에요. 두 부대 다 1930년대에 만주 지역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던 부대들입니다. 자, 44번 갈게요. 다음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광복 이후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역사를 주제로 사진전을 기획하였습니다. 자, 이 시기를 우리는 통상 해방공간이라고 불러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보통 미군정 시기,
됐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복이 된 이후에 이제 남한 쪽에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국 군대가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군정을 시작했고 38도선 이북은 소련 군대 이렇게 들어왔죠.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하는데 정답은 금방 나오네요. 2번 60만세운동 전개. 이건 이제 1920년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정말로 정확하게 3년이에요. 자, 그 시기에 있었던 건데 요 50총선거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에 먼저 국회의원부터 뽑기 위해서 시행된 선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자오합작위원회는 남북에 분단될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제 자오합작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발족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된 것도 역시 그 광복 직후에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덕수궁에서 만났던 일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45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으로 오른 것은 신군부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한다 해가지고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한다.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광주 시민들의 정신을 기억한다 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이 1980년 5월 18일 이전에는 여러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당시에는 계엄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계엄군들이 이제 투입돼서 위협을 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민주화 운동이 사그라듭니다만 광주 지역에서는 이제 끝까지 저항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운동이지 광주에서만 있었던 운동은 아닙니다. 이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4.19 혁명은 1960년에 있었는데 이건 이제 3.15 부정선거 그거에 이제 부당함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가 이제 김주열 학생의 사망에 의해서 이제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래서 일어난 게 4.19 혁명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고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됐다가 내각 책임제로 개헌되면서 이제 그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에 있었죠. 영화 1987 나오죠. 요때는 이제 그 대통령 직선제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호원 철폐. 요거 이제 구호로 내세웠죠. 그리고 나중에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자, 부마 민주항쟁은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46번 갈게요. 다음 자리에 나타난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북방 외교를 통하여 소련과 국교를 수립했대요.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고, 자,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부는 바로 노태우 정부입니다. 키워드가 널려 있어요. 북방 외교,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게 전부 노태우 정부에 대한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딱 한 가지가 안 나와 있어요. 통일 관련된 내용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있었다라는 게 같이 있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남북 이산가족의 최초 상봉, 요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 자, 그 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요거는 이제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 관련된 정책이 실행된 거예요. 이건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채택, 요거는 김대중 정부죠. 1차 정상회담, 그때 나왔던 게 6.15 남북 공동선언. 그 다음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 때인데, 이때는 14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어요. 자, 47번. 밑줄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국민학교 명칭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해가지고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에 한국 신민 양성을 목적으로 지어진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자,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까지 전국 국민학교의 간판을 초등학교로 바꿔달고 학교의 직인과 생활기록부 등에 적혀있는 국민학교 명칭도 모두 바꾸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뀐다라는 거를 이유를 알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국민이 그냥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한국 신민의 약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은 그 김영삼 정부 때요. 자, 이 김영삼 정부 때 그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요 정책이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까지 잘못되어 있던 역사에 관한 걸 이제 바로 잡는 이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있다면은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청산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간혹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 역사 바로 세우기 관련된 게 지금 이제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조선 총독부 철거. 그래서 이게 정답이 2번이에요.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되었다라는 게 있고, 이제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잡는 거를 주로 했고, 이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청산은 뭐냐면은 이제 그 뭐 이렇게 찜찜하게 남아 있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매조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제주 4.3 사건. 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당시에 4.3 사건 희생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6.25 전쟁 중에 있었던 보도연맹 사건도 이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청산을 했다는 게 이제 억울한 분들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정리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이런 게 이제 이때 나옵니다. 보도혁명 사건에 대해서도 뭐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김영삼 정부랑 노무현 정부는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나 과거사 청산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고,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 완전히 철거가 됐는데, 그러면서 그 머리 부분, 이때 이제 서울시청으로 썼는데, 그게 이제 총독부를 상징하는 머리가 있었어요. 그 건물의 위 지붕. 그 부분만 뚝 띄어다가 지금 그 저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어디 뒤편 공터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이 이제 그 전시하시는 분들 의도적으로 그 지붕 부분을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딱 내려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시면 왜 이렇게 전시해 놨는지 그런 의미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삼천교육대가 운영되었다. 전두환 정부.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된 거는 이승만 정부 때인데, 이제 이거 제정한 거는 재헌국회에서 한 일이에요. 재헌국회에서는 딱 2년간의 임기를 주고 급한 것들만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헌법과 농지개혁법,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렇게 됩니다. 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명박 정부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해설 강의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나오는 키워드는 거의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밖에 못 본 것 같네요. 48번 봅시다. 자,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17회 피파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다. 자,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아마 이거는 연도까지 다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뭔가 이렇게 그 한국 축구에 관한 이슈가 나오면은 2002 세대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02년에 있었어요.
심지어 이때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4강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16강도 처음이었는데 4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로 그 축구적인 역사로 봤을 땐 대단한 일이긴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 한국사 시험을 푸는 입장에서는 연도 2002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을 경제 상황을 찾으면 되겠는데, 요 김대중 정부의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IMF 극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노동 시장의 환경이 많이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 비정규직 같은, 지금은 계약직이라고도 하죠. 이제 이런 단어가 그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IMF 체제가 되면서 이제 IMF에서 요구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환경 이제 변화가 생기고 뭐 노동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게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협의하기 위해서 노사정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돼요. 이제 한편에서는 이 IMF 체제가 된 게 외환 보유고의 부족 때문이었으니까 이제 금모으기 운동도 벌어집니다. 제2의 국채보상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들을 다 내놔요. 자, 이건 금이다. 이걸 가지고 가서 달러로 바꿔와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달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 상태라 우리나라 돈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달러를 못 바꾸니까 이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금을 내놓고 이걸로 달러를 사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금 모으기 운동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고, 이거는 당시 국민들의 크나큰 업적이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부 다 IMF 극복이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뭐냐? 성공을 합니다. 성공. 뭐 외국에서는 이제 한국은 저거 하려면 20년 걸릴 거다, 30년 걸릴 거다 이랬는데 딱 5년 만에 끝냈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했다라는 겁니다. 이 IMF 체제 당시에 그 자살했던 가장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업한 뭐 자영업자분들은 뭐 셀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이제 극복하고 또 새로운 동력을 얻어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자, 경부고속도로를 준공하였다.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거는 김영삼 정부 때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9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역사 속 백성들을 위한 구휼제도 해가지고 이제 뭐 자연재해나 경제적 위기상에 직면한 백성들을 위해 국가가 실시한 구휼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구려의 진대법 나와 있죠. 조선시대는 환곡이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가 비어있네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흑창, 이건 이제 태조 왕건 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창, 요거는 이제 성종 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뭐 이거는 사실 구휼 제도라기보다는 물가 조절에 가까운데 상평창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 2개 정도가 확실히 맞다고 볼 수 있죠.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문고 운영은 태종 때예요. 조선 태종 때. 억울한 국민들은 와서 북을 울려라 라는 건데 이제 잘 시행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북 한번 울렸다가 이런 점이 억울합니다 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봤더니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처벌이 더 커지는 거니까 이제 목숨 걸고 북을 울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중원 설립. 이 제중원은 이제 광해원이라고도 하죠. 광해원으로 세워졌다가 이름이 제중원으로 금방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근대적 병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세웠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자, 호포제 실시는 흥선대원군 때입니다. 이제 그 군포를 걷는 단위를 호,
집 단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도 예외 없이 군포를 납부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가에 들어갈 지역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가의 역사 알아보기라고 돼 있죠. 자,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신문왕이 이곳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다. 이걸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치열했던 공산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김광재 등을 중심으로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키워드고, 또 하나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승만 독재 정권에 저항한 228 민주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 시민들은 아마 228 민주운동 알 거예요. 여기는 바로 대구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공산 전투가 지금은 팔공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요 8이 8명. 이 공산 전투에서 순절한 고려의 그 공신 8명. 그거를 앞에 붙여서 팔공산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이때는 뭐 신순겸 같은 분은 왕건의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서면서 왕건은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면서 자기는 순절을 한 그런 분이기도 하죠. 이 신순겸 장군 기념관도 이 대구에 있습니다. 저도 가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채보상운동 시작됐다라는 건 대구. 이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하나 이승만 독재 정권에 저항한 228 민주운동. 이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는 228 민주운동은 대구. 그 다음에 38 민주운동은 대전. 그 다음에 3.15 민주운동은 마산에서 있었어요. 바로 이 3.15 민주운동에서 김주열 학생이 시위에 나갔다가 최루탄을 눈에 맞고 사망을 하셨는데, 그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올라가지고 사진이 일면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라는 건데, 자, 이런 민주화 운동들이 이제 쭉 1960년입니다. 이렇게 이어진 게 대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시민분께서 혹시 이걸 듣고 계신다면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 안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공산전투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고창전투. 요게 이제 안동에서 있었어요. 그전에는 안동 지명이 고창이었는데, 거기 전투를 고려군이 승리하면서 왕건이 이 지역을 안동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부르게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포 연포 제포할 때 그 조선시대 전기에 개항했던 그 일제하고 교역했던 그 항이 울산.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때도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 굉장히 큰 기능을 갖고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 서원경, 구주 오소경 중에 서원경이었고, 그 다음에 그 직지심체요절,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6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 설명은 심화시험 출제될 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렸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하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